중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사회과학 초등학교 단원평가 점수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을 못하고 대학에서는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겠죠.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드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 만점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 다른 쓸데없는 사교육 하지 마라,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막 영재원 막 이런 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학습적인 부분은 수능 만점 이것만 목표로 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수능 만점을 위해서,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무엇이 최우선순위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나름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수준 높은 책을 이제 쉽게 재밌게 읽은 아이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집 같은 걸 막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면 일단 벌써 초등학교 때 약간 공부에 학을 뗀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 때는 최대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능 국어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능 만점 목표를 위한 첫 번째는 국어, 바로 독서. 근데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재미 위주.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는 거면 그냥 다 읽게 그러니까 물론 양서 좋은 책은 엄마가 책 읽맘으로 해주면 돼요. 아이가 읽는 책은 그냥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 읽게 해주는 거 해주시고, 그 초등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양서, 고전 읽기 이런 거 살짝 시작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한 5, 6학년 정도에는 거의 이제 고전과 양서를 주로 읽는 아이로 만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제가 근데 그런 아이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저는 그냥 한글책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국영수학원 다니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면은 하루에 1시간 한글책 읽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초등 고학년도. 그리고 일기 쓰기라든가 독후감 이런 거 쓰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 강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학원 보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저는 정말 반대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이 없으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일기 쓰기라든가 독후감 쓰는 거를 정말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못해요. 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고전 읽기 한 권을 다 읽으면은 독후감 쓰는 거는 약간 당연시 되었어요. 저희 이제 문화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쓰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제가 학습으로 시키지 않고 언어 노출 방면으로 영어를 노출시키는 걸로 아이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책 다음으로 부담이 없게 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글책, 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 그래서 학습이 아닌 노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6학년까지 노출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부담 없고 이거를 공부로 느끼고 학습으로 느끼지 않게. 그러나 그냥 해야 되는 거,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아까 전에 그 한글책 같은 경우는 초등 고학년 되면은 고전이나 양서로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영어는 그냥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냥 재미.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책이면은 뭐 판타지든 뭐든 너무 막 폭력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뭐든지 영어, 재미, 습관.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흘려듣기 당연하게 하고 집중듣기 영어책에 당연하게 할 수 있게 그 습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밌는 걸로, 재밌는 책 찾아주기. 엄마는 진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영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이죠. 수학을 해야 돼요.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 벌써 너무 많은 양을 할 필요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30분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일 수학 30분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연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산,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 근데 이제 문제집은
정답률 70% 이상 되는 거, 아이가 하기에 부담 없는 걸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 30분 정도, 그리고 고학년 가면 이제 하루에 1시간. 캐리스가 지금 하루에 1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이거는 사실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알아서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공부. 초등 고학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학년 이상. 그리고 아이가 준비가 된 아이. 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도저히 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하면은 저는 내년에 하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캐리스는 아예 안 했거든요. 교과서 공부하는 거를. 지금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랑 과학이랑 학교 단원평가도 점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 과학, 초등학교 단원평가 점수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사회, 과학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휘라든가 그 내용은 아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식책으로, 그러니까 사회, 과학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한글 책으로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슬프게도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국어, 사회, 과학을, 이거는 제가 분당 강쌤 유튜브를 보고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 책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사실 잠순의 5, 6학년 그 책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국어랑 사회랑 과학을 교과서 읽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집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교과서를 3회독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거 밑줄을 그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어휘 잘 모르는 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샀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 때 1시간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학기 중에 하기가 너무 힘들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제가 이거는 정말 반드시 넣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체력. 바로 운동이죠, 운동. 진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1시간 정도.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애가 자전거 타고 논다면은 그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힘들면은 뭐 태권도를 시키든 뭐 줄넘기를 시키든 수영을 보내든 발레를 하든 뭐든 간에 운동하고 노는 거. 그러니까 합쳐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하루에 한 3시간은 이렇게 놀고 운동하게 하고, 이제 초등 고학년 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한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거 걷고 이런 것도 되게 운동이거든요. 정말 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좋은 성격이라든가 또 신앙, 그리고 뭐 인성교육, 그리고 생활습관, 또 예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학습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에요, 독립. 진짜 40살까지 애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 주도 학습. 엄마가 주도적으로 막 다 해주고, 다 시키고, 해주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시키는 거랑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점점 조금씩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을 아이가 할 수 있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키우면은 나중에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진짜 독립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인으로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학습적인 거, 학습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목표는 수능 만점. 그러면 이 수능 만점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냐. 정말 수능 만점만 목표로 하면 요 5가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외에 뭐 각종 대회라든가 뭐 영재고 뭐 특목고 이런 거 가려고 준비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영재원 들어가려고 막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 상위 1% 이제 그 유전 뛰어나서, 그리고 또 아이가 너무 그걸 원한다든가, 사실 특목고가 좋은 점도 있어요. 과학을 막 미친 듯이 너무 좋아하는 애는 과학고를 가면은 정말 좋겠더라고요. 막 온갖 실험과 막 거의 대학 수준의 과학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 되는 아이, 그런 아이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평범한 아이, 저희 아이들 같이 평범하거나 또는 느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요것만
하는 걸로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수능 만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막 이번에 또 교육감이 막 다 바뀌고 하니까 뭐가 또 막 바뀌고 난리더라고요. 수능을 만점을 하면은 아무리 교육 정책이 바뀌어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초등 고학년 어머니라든가 뭐 중고등학교 어머니라면은 이제 대입을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캐리스가 예비 중등이 되니까 약간 대입이 조금 와닿아요. 되게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까이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국영수를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에서는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은데 그 똑똑한 아이를 뽑는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말을 잘 듣고 잘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국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IT라든가 요즘 AI 시대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 우리 남편이 예전에 공대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번역이 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너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게 속도가 늦은 거야.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로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학장이라도 네, 학장이라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당연히 뽑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왜냐면은 특히 요즘 시대에 수학은 정말 잘해야 돼요. 요즘 코딩 되게 난리잖아요. 근데 코딩이 수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뭐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좀 더 수학을 잘했으면은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좀 더 강화가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이런 논리성과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대학 가면 땡인데 뭐 미적분 이런 거 왜 하냐 이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은 솔직히 국어, 독해력이 되고 사회과학, 독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학, 논리성이 되고 사회과학도 논리성이 필요합니다. 예, 특히 과학. 그리고 뭐 영어는 이제 약간 따르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글책 하고 영어 잠수내 영어 하고 수학은 엄마표 수학으로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재밌어 하면서 끝까지 풀어내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막 주입식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국영수를 초등학교 때 해놓으면은 사실 대입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대입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5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한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대입 공부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자녀 교육 공부 그리고 뭐 대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수능에 대한 공부 제가 그런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냥 저는 그게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녀 교육서 읽고 교육 유튜버를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엄마, 옆집 엄마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 만점 목표를 위한 초등학교 때 집중해야 될 5가지 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